야, 이 정도면 진짜 KG 모빌리티도 운명이 타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KG 모빌리티한테 안 좋을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모하비 픽업 트럭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가장 치명타를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 쌍용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쟁 상대가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죠. 무쏘 스포츠 이후로 넥슨 스포츠로 오기까지 다른 국산 브랜드에서 출시한 픽업 트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판매량이 유지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현대기아차가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파장이 꽤 클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하비 픽업 트럭 스펙이 공개됐는데 KG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예상하던 시나리오는 뭐였나요? 넥슨 스포츠는 토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차였잖아요. 토리스가 출시된 이후 지금은 KG 모빌리티 내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차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경쟁 차종이 없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모하비 픽업 트럭이 출시된다면 넥슨 스포츠 라인업이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는데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출시만 했다 하면 웬만큼 문제가 없고서야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현대기아차고 넥스턴은 이제 풀체인지 시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모하비 픽업 트럭이 출시된다면 마침 다른 선택지를 원하던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KG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가 넥스턴 스포츠 라인업이기 때문에 타격이 꽤 클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현대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랜저가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판매량을 상당 부분 뺏기고 판매량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가장 돈 되는 차가 타격을 입으면서 순위뿐만 아니라 점유율도 뚝 떨어지고 비싼 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도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넥슨 스포츠 라인업 재정비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였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일단은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하비 픽업 트럭 스펙이 의외로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아 호주 법인이 딜러들한테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는 소식을 전달했고 2025년에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명 TK 모하비 픽업 트럭으로 추정되는 그 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디젤 엔진이긴 한데 4기통 디젤이 아닙니다. 현행 모하비에 들어가는 3.0L V6 디젤 엔진이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하비 픽업 트럭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겁니다. 지금 기아 내에서 가장 비싼 내연기관 SUV를 기반으로 만드는 차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V6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는 게 하나 있는 거죠. 6기통 디젤은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사양이잖아요. 레인지로버부터 시작해서 C 시리즈, S클래스까지 가솔린 엔진만큼 정숙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주로 고급차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엔진이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가격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모하비 가격이 취득세 포함 5,360만원부터 6,6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픽업 트럭이 좀 더 저렴하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 정도에서 시작되고 풀옵션 모델은 6,300만원 정도는 될 텐데 이러면 이제 모하비 픽업 트럭의 경쟁 모델은 넥선 스포츠가 아니라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가 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넥선 스포츠는 또 이 정도 급의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유일한 국산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초에 이런 걸 비교할 필요도 없이 모하비 픽업 트럭이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넥선 스포츠와 비교하는 건 의미도 없다는 거죠. 앞에서 기아 호주 법인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시장에만 출시된다는 소리가 있고요. 실제로 차량 개발 자체도 호주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텔루라이드나 i30N 같은 차들처럼 국산 차지만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차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KG 모빌리티가 진짜 타고난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시장 유지가 되니까 크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들 할 것만 잘해도 판매량이 유지된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요? 이쯤에서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전망도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기아가 짓고 있는 화성 4공장에서 PPV 모델들하고 신형 전기 픽업 트럭이 생산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도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KG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전기 픽업 트럭은 시장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가격대부터 다를 뿐 아니라 화물차 전기차 보조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출시 시기가 2025년쯤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뒤라면 전기차 보조금도 이미 많이 줄어 있을 거고 전기 충전 요금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 픽업 트럭이 출시된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이면 넥선 스포츠 라인업도 이미 풀체인지가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다른 상품성으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넥선 스포츠한테는 기회고 혹시나 배가 아플까 걱정했던 차주들한테도 딱히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회라는 말 때문에 마냥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하비 픽업 트럭 같은 차가 출시된다 했으면 KG 모빌리티한테도 동기부여가 한번 됐을 것 같거든요. 보통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오래 남은 고인물들이 도태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왜 게임도 보면 고인물이 너무 많은 게임들은 초반만큼 영향력과 인기가 없는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상대가 있으면 가격도 신경 쓰고 상품성도 알아서 잘해서 나올 겁니다. 왜?
경쟁자보다 잘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경제 이론이자 시장 원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KG 모빌리티가 긴장하고 렉선 스포츠 풀체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싹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비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장 심각한 게 파워트레인이기도 하죠. 2.2 디젤을 언제까지 사골처럼 우릴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디젤차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이제는 효율 좋은 저공해 가솔린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다음 단계가 이제 전기차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다리만 잘 두드려도 트렌드에 아예 뒤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렉선 스포츠가 참 요구사항이 다양한 차인데 이건 원래 당연한 겁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전 저렴한 짐차로만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완전 비싼 레저용 차로 쓰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단 말이죠. 이걸 모두 충족시키려면 미국 픽업 트럭과 비슷한 구성과 생산 능력이 무조건 갖춰져야 할 겁니다. 이건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못했거나 안 했던 것들입니다. 미국 픽업 트럭들을 보면 파생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화물용 차가 있고 레미콘이나 덤프처럼 목적형 파생 모델도 있는데 이건 당장 어렵다면 트림별로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완전 최하위 트림은 진짜 2천만원 초중반대에 살 수 있는 깡통 중에 깡통인 겁니다. 시트도 직물에, 수동 미션에, 할로겐 램프에, 휠캡도 완전 깡통인 차예요. 수용차처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가 필요한 거고, 반면 완전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은 6천만원에 팔아도 될 만한 차인 거죠. 실내에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디지털 계기판에 앰비언트 라이트에 나파가죽 시트에 기어도 8단 자동 기어에 V6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넣어주고, 여기에 외관은 진짜 누가 봐도 무람하고 멋있는 마치 F150이 떠오를 만큼 완전 레저용 내지는 고급형 픽업 트럭을 만드는 거죠. 이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본인한테 필요한 차를 선택해 갈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넓은 아량으로 KG 모빌리티를 이해해주는 것도 딱 이번 세대 차들까지입니다. 이제는 토레스를 시작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야, 개발 비용이 어디냐? 엔진 개량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니냐? 이런 말이 통하는 게 딱 이번 세대까지라는 겁니다. 모하빌 픽업 트럭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솔린 모델 출시 안 할 건가요? 2.0 가솔린 엔진도 있고 6기통 가솔린 엔진도 있잖아요. 연구실 창고에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엔진 개량해서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은근 착각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풀체인지가 된다고 해서 모든 차들이 새로운 엔진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벤츠, BM은 물론이고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모든 회사들이 제대로 된 엔진을 하나 만들어 두고 수년간 이걸 끊임없이 개선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였던 터보차저를 두 개 달아서 출력을 개선한다거나 엔진 구조물만 조금 수정해서 효율을 높인다거나 6기통이나 8기통 엔진에 4기통만 유동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추가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을 하는 거죠. KG 모빌리티도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회사가 가져가면서 너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된 만큼 이런 것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아마 몇 년 동안은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면 그간 못했던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거잖아요. 렉선 풀체인지를 기점으로 새롭게 단장한 파워트레인도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이 엔진을 또 시대에 맞게 개선해서 써야 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거란 거죠. 지난번 자담회 때도 2.0 가솔린 엔진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효율 좋은 저공해 인증 내연기관 엔진들을 중심으로 팔다가 전동화 모델을 점차 늘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